일단 약국을 우리 뭐라고 그래? 파머시라고 하는데 이게 영국 문화권에서는 그 화학이라는 케미스트라고 하기도 해. 이거 기억해줘. 케미스트, 파머시, 드럭스토어 다 약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메디슨은 뜻이 뭐니? 얘가 뭐 의학이라든지 거기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약을 얘기하기 때문에 약이나 약물. 그런데 메디케이션이란 말 있지? 얘는 약만 얘기하는 거야. 약이나 약물. 종종 나오니까 이거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고, 뭐 약국도 의학에 하면 pharmaceutical 뭐 이렇게 스펠링 나왔었지만 그렇게 형용사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accommodation 있잖아. 그래서 accommodate이라는 게 기본 뜻이 숙박보다는 보통 뭐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뜻으로 많이 나와서 좀 더 확장시키면 적응도 가능하다는 거지. 적응시키다, 수용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5줄 내려가면 at hand가 있잖아.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도 되는데 당면한의 뜻이 돼. 당면하다는 게 무슨 얘기야? 저번에 단어 시험 보면서 누구한테 물어봤었는데, 당면한 이게 무슨 뜻이니? 당면한. 지금 나한테 지금 시간제로 딱 닥쳤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task at hand 하면 나한테 당장 닥친 과제, 과업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어. 이걸 볼게. 그 대형 체인지 드럭스토어 약국에서 이 약국이 거의 언제나 뒷벽에 있다야. 그러니까 맨 뒤에 있다는 거고, 그림으로 뭐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게가 이렇게 있어.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출입문을 뭐 이런 식으로 회전문이라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가 입구야, 엔트런스. 약국 파머시는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럼 중간에 이렇게 우리 올영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매대가 있잖아. 물건 이렇게 전시하는. 뭐 일단 이런 느낌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구나 한데, 그래서 소비자들, 고객들은 be forced to 뭐 하도록 강요되다 또는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했었지? 방문을 하지 않을 수 없대. 가게 나머지 부분도 또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 사러 왔으면 여기만 갈 건데 그 가는 과정이 거쳐서 가야 되니까 나머지도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게 동선 짜는 거잖아. 그치? 일부러 왜 뭐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도 최대한 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동선 일부 이렇게 짜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뭐 마트 같은 경우에 외국은 그 뭐 우유 같은 거는 꼭 사서 먹으니까, 우유가 그 영어로 그 유제품을 데어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맨 뒤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유 사러 가면서 여기저기 다 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알겠구나 한데, 그런데 흐름 바뀌니까 뭐 거의 예외 없지 뭐. 특별한 어커모데이션, 여기 처음 봤을 땐 어커모데이션을 수용이라고 이해를 하겠지. 조정보다는 특별한 수용이 만들어져야 된다 한 다음에 나중에 밑에 내려갈까, 아 이게 조정이구나, 그때 깨닫는 게 맞다고. 그지?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서 특별한 뭔가 수용, 뭔가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레스트 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어하고 should가 생략된 거야. should를 주장, 제한, 명령 요구할 때 당위성 있게 해석되면 should를 뺄 수도 있잖아. 뭐 그거라고. 왜냐면 이게 3인칭 단수인데 원형이 나왔다는 거잖아. backfire는 역효과를 낳다. 뒤로 총을 쏘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이렇게 일부러 억지로 내장 투어시키는 전략이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이 없지만 특별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어차피 얘는 함의초로니까 다 보고 주제문도 찾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이거 알아야 되잖아. 쇼핑객들, 고객들이 약국을 향할 때 걔네들 일반적으로 have a serious task at hand, 그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배 아파서 머리 아파서 약국 갔으니까, 그지? 다른 게 안 보일 거 아니냐고. 그래서 걔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브라우징, 훑어보는데 선반, 그지? 매대가 되겠지. On their way back, 걔네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갔다가 사고 바로 계산대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잖아. 천천히 둘러봐야지 이 느낌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래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 매장 이렇게 충동 구매 같은 것도 좀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merchandised 이렇게 판매가 계획이 된대. merchandise 이제 명사도 쓰이지만 동사로도 쓰이고 단어에 있어. 그러니까 판매가 계획이 되는데, 여기 보면 as well as가 있어요.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 해서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해서 내용상 강조되는 부분은 여기잖아. 앞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뒤로부터도 판매가 계획이 된대. 그래서 무슨 얘기야? 적어도 일부 뭐 표지판, 뭐 이렇게 광고물, 게시물, 그 다음에 고정물들, 팩션 고정물이야. 얘네들이 위치되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소댓이지. 일단은 대신 항상 생략 가능하니까 걔네들이 쇼핑객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쇼핑객들 walking from back of the store to the front. from A to B니까 가게 뒤에서 전면부로 걸어가는, 즉 이동하는 얘네들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왜 매대 같은 데 보면 뭐 신라면 1,000원 할인 뭐 이런 게 있다 쳐. 그럼 그게 여기서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표지판 사인물 같은 게 반대로 뒤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앞뒤에 다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거 우리 본 적 있잖아. 양방향에서 게시물 같은 거 있잖아. 그 얘기지 뭐. 아, 그래서 결국은 특별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결국은 매장 구성을 할 때 제품 홍보하는 거를 이렇게 앞에서도 보이지만 뒤에서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정을 한다. 특히 이제 약국에만 목적을 가지고 온 손님들을 위해서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것은 마치 almost like 거의 뭐과 같냐면 비유라고 했지? 두 개의 다른 가게를 계획하는 것과 같대. 동일한 장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약국이 매우 효과적이니까 뭐 하는 데 있어서 가게를 통과해서 쇼핑객들을 끌어당기는, 즉 유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게가 하나면 하나의 레이아웃만 갖추면 되는데 배치를 이거 비용이 2배로 들어가는 거잖아. 양방향으로 하니까. 그래도 약국 손님이라는 게 고객 유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한다. 그럼 요거의 근거 자체는 직전에 나온 대열포 이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특별한 조정. 그래서 선지를 보면 two different store이 의미하는 거는 그지? 약국 사용자를 위한 가게, 그리고 일반 사용자, 쇼퍼들을 위한 가게. 그래서 여기는 오프닝 어디셔널 스토어, 가게를 추가로 여는 거는 절대 아니지. 그 다음에 그 약국 경험을 향상시킨대. 두 개의 구역을 합침으로써 하나의 가게를 두 개의 양방에서 볼 수 있게 배치를 한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두 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약국 소비자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거래. 두 개 다른 회사, 두 회사 제품을 쓴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분리된 약국을 설치한다. 약국은 하나였어. 그 다음에 마지막 배치를 optimizing, 최적화한다. serve, 도움되기 위해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얘네 일반 소비자, 특정 약국 가는 소비자 둘 다한테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배치를 최적화한다. 5번이 답이 되겠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처음에 도입 부분을 빼놓고는 여기 뭐 사실 이제 다 그 얘기긴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조정이냐는 걸 구체적으로 풀어준 게 여기까지 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재지수를 줬으니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줘서 여기를 주제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뭐 주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때 부연 설명을 상세하게 써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게. 이게 이제 그 약국 드럭스토어라고 해야겠다. 약국이 아니지 저거는, 그지? 그 대형 드럭스토어에서는 고객의 어떤 이제 매장을 전체를 방문하는 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약국이 뒤에 배치가 돼 있어.
여기까지. 그런데 일단 도입을 주고 이게 그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란 말 쓰기 좋겠다. 그지?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정이 필요한데, 그 특별한 조정이 뭐냐면 이게 다른 구매에 관심이 없는 약국 이용자에게 가시적인 제품 배치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뒤에서 앞으로가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은 그 동일 장소에 왜? 응? 안 보인다고? 너무 작아? 그럼 좀 크게 써줄게. 동일 장소에 서로 다른이라고 말 써야겠지? 다른 두 개의 가게를 배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의 역할, 다른 두 개의 가게의 역할이 뭘 위한 거냐면 일반 소비자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약국 소비자를 위한 거.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구조화를 한 거는 이렇게 구조화를 한 상태야. 이해돼? 이거? 42페이지에 보면 그 2번 문장 밑에 그 레스트 슈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스트 슈드까지는 좀 알아줘야 되겠다. 교과서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이제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칠판을 잠깐만 봐봐. 그걸 좀 보고 해야 된다. 갑자기 또 그거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여기 일단 우리 소댓 구문 같은 경우에 대신 항상 생략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녀는 알람을 설정했다. 늦잠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괜찮아.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보통 콤마가 있는 경우가 대열폴이지만 이것도 어색하면 또 그래서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콤마 소댓하고 콤마 없는 소댓하고 저번에 구분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혼용 가능성은 있어요. 좀 드물지만. 그래서 대신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그럼 뭐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요거를 볼게. 앞에는 다 똑같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사슴이 숲으로 달아났어. 플레드지? 거기 책에 있느냐면 이게 원형이고, 숲으로 도망갔다고. 그 사슴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 있잖아? 가장 쉬운 게 그지? 소댓구문인데 shouldn't be,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아까 요 rest should를 쓰게 되면 원형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거야. 요거 자체 부정이 들어가. 그 사슴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같은 의미인데, 얘는 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게 for fear that 하면 이게 대절인데, 이게 동격의 대절이고 생략은 가능해. 역시 여기도 should가 생략 가능해. 그러면 요때 요거를 이유로 생각하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라고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거든. 그게 잡힌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다. 괜찮지? 그러니까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은 되어 있지만 얘는 그렇게 이해해도 된단 말이지. 이해되니? for fear that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냥 이 단어 의미 자체를 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얘는 그 구문이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빈도가 높진 않지만 여기까지는 알아줘야겠다. 이거 그냥 단어로 알면 되잖아. 저런 두려움 때문에. 됐지? 요거. 그 다음에 144페이지를 가서 여기 뭐 쉬워요. 2번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빈칸을 볼게. 빈칸함으로써 광고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출구를 찾아, 아울렛.
이게 뭐 할인점이라는 뜻도 있는데 요게 훨씬 더 많이 쓰이고 특히 뭐 감정의 배출구 이렇게도 많이 사용이 돼요. 도달하는 개인의 목표 고객 되겠죠. 그래서 오디언스는 관객보다는. 근데 여기 otherwise잖아. 그렇지 않다면 또는 그렇지 않았다면 이거 가정법이잖아. 즉 빈칸을 통해서 목표 고객에 도달한 거잖아.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었을 고객한테 도달하는 거니까 뭐 빈칸은 일단 좋은 거네. 그지? 이것도 가정법. 자, 일단 첫 문장을 가면 올도 있으니까 일단 뭐 첫 문장이 중요하겠는걸? 요거 그지? 여기. 그러니까 많은 작은 사업체들이 훌륭한 웹사이트 있어. 하지만 걔네는 일반적으로 cannot afford, 감당할 수 없다. 특히 금전적으로.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이 되겠죠. 캠페인이라는 게. 그럼 일단 얘가 첫 문장 보고 들은 생각은 뭐 해야 되냐면 문제해야 돼. problem.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 이 방식을 그대로 좀 적용해서 생각을 자꾸 해야 돼. 그러면 빈칸이 마지막 문장인데 처음에 문제 나오잖아? 예외 없어. 이거는 솔루션이야. 물론 이제 중간에 또 단서를 주긴 하겠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야. 그럼 뭐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면 얘네들이 많은 이제 작은 회사들이 중소형 회사 얘네들이 뭐 그 홍보에 그 금전적인 여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빈칸이라는 방법, 즉 홍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뭐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목표 고객에게 도달을 한다는 게 요거 있지. 홍보를 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근데 바로 나와요. 한 가지 방법, 말을 밖으로 도달하도록. 즉 홍보 지적에 홍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광고 교환 끝 이거지. 근데 이제 개념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광고 교환이 뭐냐면 거기 안에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배너를 두는 거래. 서로의 웹사이트에 무료로 for free. 아, 원래 이렇게 배너 같은 거 광고하려면 돈 내야 되는데 공짜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노출 빈도를 높인다는 얘기구나 해서 광고 교환 뭐 얘기고. 나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좀 더 보면 되지 뭐.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내가 천천히 푸는 과정에서 집에서 복습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풀 때는 시간제에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최대한 이걸 가지고 생각해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내가 실전 상황이면 이거 가지고 잠깐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빨리 보는 게 맞고, 이건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자꾸 생각은 해줘야 돼. 그래야지. 물론 다 보고 풀어도 되지.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연습할 때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미용 제품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 그럼 걔네들은 자기네 배너를 두는 거야. 어디다가? 사이트에다가. 여성 신발 판매. 이 정도면 딱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치? 둘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니까 신발 보러 왔다가 뷰티 프로덕트 보고 딱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그거잖아. 노출 빈도를 높이는 거잖아. 끝인 거지? 이 정도면.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지? 트레이딩 스페이스 공간을 서로 교환하는 거야. 이건 돈 받는 거고, 뭐 리뷰를 뭐 공유하는 거고, 여기서 공장 시설을 빌린다, 뭐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늘린다. 선지가 매우 쉬웠다. 이거 이해되죠? 이 정도로. 나머지는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컴패리전은 원래 이제 직역을 하면 비교에 의해서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인컴패리전 해도 되고, 좀 더 우리가 와닿으려면은 by contrast 또는 in contrast 이거요. 원래 뜻은. 이게 한글 해석으로 보면 뭐 그에 비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다른 거지. 오케이? 대조적으로. 그럼 요거에 반대되는 거 앞에 오면 되는 거 아니야? emptiness니까 empty의 명사형이잖아. 비어있음, 즉 무라고 봐도 되겠지. nothingness라고 해도 돼. 무라는 생각은 익숙했대. 힌두 수학자들한테 인도에 이제 종교 중에 힌두교가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인도는 역시 이제 부디스트 부처잖아, 그치? 불교 철학으로부터의 인도의 힌두 수학자들한테는 무라는 개념이 익숙했다. 그럼 앞에는 대조가 돼야 되니까 뭔진 모르지만 그 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거 얘기 정도를 예상해 볼 수는 있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제시문을 봤을 때 저거의 이제 유의미성을 몰랐어. 바이 컴패리전을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냥 이 내용만 보면 뭐 얘네는 익숙했다는 얘기니까 적어도 뒤에 나오는 거는 0이라는 개념이 익숙한 거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앞에까지는 몰라도. 그지? 자, 수학은 그 무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zero라는 이름이 이제 zero인 거지. 데드야가 주목할 만하대. 이 0이라는 것의 기원은 이제 힌두어. 오케이, 아, 그 얘기구나. 된 거지? 뭐 이거 수냐, 뭐 1급표로 오겠지? 머리면 emptiness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4는 접속사지? 등위 접속사. 그 이유는 왜냐하면 that is because. 그 다음에 여기가 구문이 하나 나왔지 또? 강조음 엄청 나와요. 이리스 대 사이에 전명구 나오면 무조건 강조음은 아니었어. 이거 이따 다시 보겠지만. 바로 힌두 수학자들 사이에서였다. 우리의 0이라는 개념이 발생한 것이. arose는 원형이 arise지. arise, arose, arisen. rise, arose, reason랑 같은 거지. A만 빼면. 그렇구나. 그럼 일단 제시문 자체는 0의 기원이 힌두 수학자들. 그 다음에 요거는 힌두 수학자들인데 뭔가 대조가 나온 상태니까 뭐지? 싶은 거지 일단.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바로 나오는 게 그리스나 로마인들에게는 바로 그 0이라는 아이디어는 더 베리 할 때 베리 그냥 강조하는 것 뿐인 거 무시해도 돼? 이 아이디어는 그렇지 얘네들은 익숙하지 않아야 되게 생각할 수 없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nothing이 어떻게 something이 되겠느냐? 존재가 없는데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심볼, 기호 또는 부호의 부족은 그럼 이 시 가리키는 거는 이 zero니까 일단 문맥으로 맞춰보는 거지. 일단 되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 걔네들의 숫자 체계에서 그치? 넘버 시스템. 이 넘버의 형용사형은 누메리칼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머랄이라는 게 소지에 썼으니까 저 명사고 형용사형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 뭐 누메리칼 시스템 해도 되겠다 뭐. 그럼 이거는 계속 요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 로마 애들 맞지? 0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으니까 여기 없을 거 아니야? 얘네들 이런 게 부족해서 그들은 여기 또 나오네, 그지? 걔네들은 could not take advantage. 이 편리한 포지셔널 노테이션이란 것에 이점을 취할 수 없었다. 그래서 take advantage는 최대한 활용하다. 이점을 취하다니까. 그러니까 포지셔널 노테이션 자체는 굳이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나도 처음 보는 개념인데 밑에 보면 위치 기수법이라고 돼 있잖아. 위치 기수법이 뭐야? 풀어주잖아. 예를 들어서 307이라는 건 stand for 나타내다지. 이것도 하나 기억해야지. 이따 쓰긴 할 텐데 represent 나타내는데 그 100이 3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자리는 없는 거고 그지? 단단위가 1자리가 7개가 있다. 아, 이런 걸 뭐 요거라고 얘기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지시사가 나왔고 이러한 제약 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 숫자 표기에 있어서 어떻게 숫자들이 쓰여지는지 한계는 또는 제약의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지. 어떤 이유? 걔네들의 숫자를 가지고 곱셈을 하는 게 nightmare, 악몽, 안 좋은 거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계속 괜찮지? 지금 요거는 지금 그리스 로마 애들이고 얘는 0 있는 애, 0 없는 애 얘기잖아. 그 다음에 보면 요 대인은 어렵진 않을 거야. 갑자기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 추상적인 심볼, abstract 심볼, 추상적인 기호에 0을 signify, 나타내는. 그래서 갑자기 흐름이 확 바뀌었잖아. 나타낸다는 거 아니야? 4번 되겠지. 그런데 비교적으로 얘네는 익숙해서 뭐 0 나타내는 거, 무 나타내는 거, 뭐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걔네들의 노테이션 표기법은 유럽에 트랜스밋, 전달이 되었어. 전송, 전달. 중세시대 동안에 아랍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이때 만들어진 거고, 그럼 기원은 힌두교인 거네? 인도. 그래서 인도의 수냐라는 말은 became the Arabian Sifru라고 이렇게 됐고,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나타나는 거구나 보여주는 거야. show of 나타나다. appear이죠, appear. 나타나다. 그거는 나타난다. 어디에서? 영어.
이 both words, zero라는 말과 그리고 cipher라는 두 가지 말에서 나타난다. 일단 뭐 이거는 흐름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리할 때는 처음에 그 넘버링 되기 전에 1번 문장 전에 여기까지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제시문 포함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세도분 깔끔하게 떨어지지? 그러면 또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그 0의 기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힌두어, 그지? 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 힌두어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왜냐면 이 0의 기원은 여기다 플러스로 하자. 힌두 수학자에서 뭐 유래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좀 바꿔서 그리스나 로마인들에게는 이 0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리고 없다 보니까 이 0이라는 기호가 이제 부족했던 게 뭘 이끌어 주냐면 뭐 이렇게까지 가야겠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건데, 그지? 얘가 곱셈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 아니야? 그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반면에 대조를 통해서 그 불교 철학에서 유래한 인도의 힌두 수학자들은 0이라는 개념에 0에 뭐 익숙했었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 0이라는 개념을 중세시대에 아랍에 전파를 했고, 그래서 이 전파를 한 게 결국은 아라비아 수의 어떤 체계를 완성하는 데 기여를 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맞아, 뭐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얘는 요지를 주제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사실 주제문 자체는 그 첫 번째 우리가 나눈 여기를 그냥 주제문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인과관계가 있고 여기 뭐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뭐 재지술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0이라는 것이 힌두 수학자들 사이에서 유래를 했다라는 거 플러스 그게 나중에 그 아라비아로 넘어가서 아라비아 수체계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주제는. 맞지? 유래와 영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명사형으로. 그 다음에 여기 그 단어를 잠깐 보면 먼저 그 여기서 직접 쓴 걸로 할게. 그 여기서 스탠포드 나타내다는 represent인데 우리가 저번에 이런 걸 한번 본 적 있었어. 그 생략도 가능하다고 내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그 stand up for이라고 하기도 해. 얘는 주어가 목적을 위해서 서 있다 해서 이게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support나 advocate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positional notation이라는 말은 알 필요가 없는데 이 notation이란 말은 따로 알아야 돼요. 이제 뭐 표기법이라고 일단 뭔가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히 이게 이제 그 14세기에 기억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 유럽에서 14세기 이후가 되겠지? 14세기 이후 유럽에서 뭐
14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일단 그걸 먼저 알아야지. 저건 알아야 돼. 르네상스, 흑사병,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14세기에 일어난단 말이야? 왜 문해 부흥 운동 이거 많이 나온다고 서양사니까. 그래서 이때 과학이라든지 예술 같은 게 엄청 발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음악 같은 거 얘가 폭발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모차르트, 뭐 바흐, 뭐 이런 사람들 다 14세기 이후에 나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음악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요 노테이션 때문이었다. 그 사람들이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기보법이라는데 표기법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음표 그리는 방법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전에는 어땠는데요인데 그전에는 그냥 구전으로 스승님이 연주해주면 듣고서 귀로 듣고서 그대로 물려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이때는 이제 이걸 악보를 만드는 방법이 스코어죠. 악보가 기보법이라는 게 음악 얘기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스코어 이게 악보잖아. 악보 만드는 뭐 곡 하나는 뭐 피스라고 하기도 하잖아. 뭐 곡이지. 이게 이제 완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발전. 그래서 노테이션은 그냥 표기법, 뭐 수학도 다룰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문법을 또 생각을 해보면 요거랑 요 두 개인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저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가 뭐 어쩌고저쩌고 A라는 게 있는데 A가 뭐 one reason 하나의 이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Y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뭐 일단 써놓고 바로 묶어볼게. 이제 문장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is가 있어야 된다. 미안.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네. 그럼 항상 비동사 이건 꼭 기억을 해주라고. 복잡할 때 써먹는 거기 때문에 그럼 A가 이거랑 A는 이거다니까 A가 원인이야. 그럼 뒤에 나오는 거는 여기가 결과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봐봐. 잠깐만. 수를 표기하는데 한 개가 원인이 돼서 결과가 곱셈 못한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유사한 느낌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다고. 다 is를 쓰거든? 뭐 A is the 반대를 보자고. result of 뭐 이렇게 of를 쓰게 돼. 저렇게 문장 말고. 어디가 돼? 그럼 여기가 요거니까 A가 결과가 되는 거고 얘가 그럼 반대로 원인이 돼야 되잖아. 인과관계는 그냥 해석만 그치면 안 되고 분리를 해가지고 이쪽 원인, 이쪽 결과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써놨는데 이렇게 요 사이에 수식어가 오는 거 있잖아. 전명구라든지 뭐 부사 또는 부사절 이런 거 오면은 수식어니까 뒤 문장 어디라도 들어가서 문장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강조 구문 되잖아. 얘는 자동사란 말이 있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예문을 하나 또 뒤에 있는 거 따왔는데 칠판 잠깐만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형용사가 오게 되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잖아요. 형용사가 오면은 이렇게 여기 수식어가 오면은 강조 구문이고. 왜냐면 뒤에 문장 구조를 봐도 팀이 주어야 manage to win 여기까지가 동사라고 볼게. against all odds 여기까지가 뭐 사실 뭐 자동사인데 근데 뭐 목적어라고 봐도 될 것 같지? 완전한 구조가 오니까 astonishing 놀랍다라는 놀라운이라는 저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 manage to 부정사 뭐였어? 가까스로 뭔가 하여간 해내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지 가까스로란 말은 없어도 상관없어. 그럼 이겼다는 얘기요? 이기면 해냈다는 게 놀랍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한 단어로 가야 돼. 하나의 표현이야. against all odds 하면 여기서 odds는 역경이나 고난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역경에 반해서 우승을 승리를 했다는 게 놀랍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 날씨 때문에 였다. 뭐가? 그 사건 행사가 연기된 게 수동태니까 완전한 구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게 우리 이것도 나왔으니까 이게 아드랑 아즈랑 다른 단어예요. 구분해 줘야 돼. 일단 as는 이게 뭐 이상한이란 뜻이 있지? 형용사로 뭐 기이한 뭐 이래도 돼. weird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짝이 안 맞는 이상한 수가 홀수요. 그래서 홀수라는 뜻이 있잖아. 반대말이 짝수 얘기할 때 반대말이 even 넘버 2분이잖아. 이게 2분이 첫 번째 이분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골은 균등한 이런 뜻이 있었잖아. 짝이 잘 맞는 수, 그 짝수애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as라는 게 어디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냐면 이게 가능성인데 기억해줘야 돼. 요런 표현이 있었어. chances are that 이라고. 몇 번 나왔어? 그럼 that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이럴 것 같다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쓸 수 있어. as are that이죠.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against all odds 하면 이때 역경이나 시련이나 뭐 고난을 얘기한다고. 이것도 두 개 다른 단어니까 구분해서 알아야 돼, 단어를. 자, 일단 빈칸에 주된 문제가 있다니까 빈칸은 문제 안 좋은 거지. 그럼 아까하고 좀 상대 개념이지. 빈칸이 아까 여기 있고 여기가 문제 나오면 해결책인데 그럼 여기가 해결책이 나오나? 일단 이건 그냥 이대로 가야 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물체의 수를 세는 거지. 카운팅 함으로써. 이를테면 뭐 예시까지 나온 거지. 결정은 얼마나 많은 사과가 테이블에 있냐 같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들이 would touch 건드리거나 가르칠 거래. 첫 번째 사과를. 그리고 say one 하나라고 말할 거고 그 다음 move on to 그 다음 이어나가서 두 번째 사과 say two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된대. In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지속이 된다. 언제까지? 모든 사과들이 세워질 때까지고. 이런 경우에 would는 해석 어떻게? 그냥 현재로 해석하는 거니까 뭐뭐 할 거다 이런 식이었잖아. 뭐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 일단 그렇긴 한데. 근데 만약 우리가 start at zero 0에서 시작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zero라고 말하고. 그런데 뭐 역접도 나왔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과를 건드린 다음에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벌써 느낌 좀 안 좋지? 그치? 뭐야? 굳이 0을 왜 하나? 싶은 거잖아. 근데 이게 되게 confusing. 혼란스러울 수 있어. 이게 문제 아니야? 혼란스러운 거는?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필요가 있으니까 강조를 할 언제 건드리고 언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지. 애기들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우연찮게 건드려 사과를 0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전체 숫자는 하나만큼 be off 떨어질 거라는 게 부족하게 되겠지. 그치? 0에서 시작하니까. 그럼 빈칸에 들어가면 어떻게 쓸 때 문제가 되냐? 뭐 이거잖아. 0에서 뭔가 카운팅으로 수를 셀 때 0에서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 뭐 저거잖아. 그래가지고 1번이지 뭐. 그 다음에 2번은 리버스 오더는 역순이고 그 다음에 더해서 뭐 숫자를 더한다. 주어진 숫자. 뭐 게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목소리 크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선제로 나왔어. 어렵지 않았지. 이번에는 첫 번째 그 concern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는데 오른쪽에 파생해 보면 be concerned with는 관련이 있다는데 위에다 하나 더 써줘봐. about을 쓰면 어떻게? 걱정하다지. be concerned about. 그래서 갈 뜻이 두 개로 갈리기 때문에 동사나 명사도 뜻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청각에라는 뜻이 오디토리가 나오는데 칠판 잠깐 볼게. 뭐 거기 나오니까 일단 뭐 원래 AUD가 듣다는 뜻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청자, 그래서 오디언스란 말이야. 그게 오디토리 뭐 예를 들어서 nerve 이렇게 말을 쓰면 이게 청각신경이라고. 시각에는 뭐니? 시각에는 비주얼. 아까 비저블은 눈에 보이는 이고 비주얼이. 그 다음에 후각, olfactory. 요거는 후각이에요. 이거 시각에. 그 다음에 촉각, 텍타일, 촉각에. 그리고 뭐 운동신경 이런 거 우리 과학 봤지? 모터? 운동신경에 운동능력 뭐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 1학년 때는 여기까지이고 요거는 지금 현재 요 두 개는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모터는 1학년 때 요거 두 개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보통 뭐 기존에는 뭐 한 3학년은 돼야 나오는 느낌이었지만 요즘 뭐 단어는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줘라. 여기서는 나머지는 됐다. 일단 바로 볼게. 오버롤 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니까 뭐 제네럴리 같은 뜻이야. 일반화시킨 일반 주제문이 되겠지. 더 많이 네가 낮 동안에 네가 더 학습을 더 많이 할수록 그러면은 주간에
학습을 더 할수록 이렇게 가자. 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더 플러스 B급이 나오긴 하겠지? 낮은 학습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뭐 한다는 얘기인가? 올라가서 봐야지. 자, 흥미로운 분야 중에 하나야, 과학에. 그거는 관련 있는데, 일단 소재는 나온 거지. 두뇌가 무엇을 하느냐? 이 업투 달려있다도 있지만, 언제?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 그 소재는 나왔어. 그치? 그럼 야간에 수면 시 두뇌의 활동이라는 게 이게 이제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라는 요거, 그지? 수면시. 요게 이제 소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를 소재가 나온 상태에서 UC 버클리에서 인용 나왔잖아? 그치? 뭐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두뇌가 쉬프트 이동을 시켜요. 동사지. 그 두뇌가 그날 배웠던 것을 어디로 이동시키냐? 더 효율적인 두뇌의 저장 공간, 저장 구역으로 이동을 시킨다 해서 답이 나왔네. 이거 이제 대답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일단 되게 중요 정보지. 그치? 이게 야간 수면에서 두뇌의 활동은 주간에 학습한 기억을 또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동을 시킨다. 마치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런 건데 그게 수면 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왜 자기 전에 단어 뭐 외울 게 있다면 단어 같은 거 보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딱 암기가 돼 있는 이런 느낌. 자기 전에 수학 문제를 겁나 고민하면서 안 풀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거잖아라고 딱 깨달은 느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경험이 없으면 빨리 가져보기를, 그지? 집착을 하면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수면의 각 단계는 그거 자체에 유닉 롤, 독특한 역할, 고유한 역할이 있대. 기억을 캡처, 포착하는. 그럼 이것도 들어가네.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네.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온 거 아니야? 또 두뇌에 두뇌가 아니구나. 수면이야. 수면이 단계가 있나 봐. 렘수면 이거 나오니까 수면의 단계가 고유한 역할을 해요. 뭐에 있어서 이렇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게 기억에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낮에 학습을 더 많이 하면 낮에 학습한 기억을 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단계별로 고유한 역할이 있는 거랑 요 두 개를 합쳐서 이 말이 들어오긴 해야 되잖아. 맞지? 그 얘기잖아. 일단 앞에는 똑같은 거잖아. 이게 주간 학습하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여기서는 주간 학습 기억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더할수록이잖아. 그지? 학습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확실하진 않은 상태니까 좀 더 예시를 볼게. 그러니까 외국어, 얘는 그래서 구조는 되게 단순하지. 여기 앞에가 주제가 다 나온 거고 예시가 어디까지 끝나? 직전까지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예시고 마지막에 주제문 준 걸로. 뭐 이렇게 주제문 두 번 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여기 중간에 예시. 이렇게 딱 구조는 단순해요. 외국어 학습하는 거는 요구한데 또 넘버링도 할 수 있어. 단어 학습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각 기억이라는 게 있어. 새로운 소리, 음성 같은 거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는 모터 스킬, 운동 능력도 있어. 어떤 운동 능력이냐면 올바르게 그 새로운 말을 말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 외국어 학습은 단어를 뭔지 뜻을 알았다면 듣고 말로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눈으로 보는 공부 안 된다는 게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알겠어. 그 어휘가 synthesize, 원래 이제 synthesize는 이제 합성하다니까 만들어진다. 여기서 뭐 형성된다 정도가 좋겠지. 맥락상 형성이 되는데 두뇌의 특정 지역에서 어휘가 만들어져,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고. 넘버링 그대로 갈게. 1번이야. 그지? 언제? 이른 밤에.
이제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는 뭐 이렇게 뭐 느린 파장 수면 뭐 이런 게 있나 봐. 근데 이게 또 동격으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꿈 없는 딥슬립 깊은 잠인 거지. 아, 그치. 렘 수면 단계가 아닌 건가 봐. 뭐 처음에 깊은 잠에 빠지는가 봐. 요때 이제 어휘가 저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좀 이제 흐름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 같긴 한데, 그 말하는 이제 운동 능력이라는 건 처리가 언제 되냐면 2단계 비렘 수면 뭐 이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적인 청각 기억이라는 거 언제? 3번이 아니고 2번 돼야지. 위에 넘버를 맞춰야 되니까. 청각 기억은 언제 되냐면은 뭐 모든 이 단계에 다 걸쳐서 다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이런 거 뭐냐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올소는 좀 다른 얘기야. 위에 이제 요거하고 좀 달리 또 추가적인 걸 하나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예시 넘버 1이면 얘는 뭐 예시 넘버 2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기억인데 감정적으로 영향받는, 이건 감정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얘는 두 번째 예시라고 보는데, 얘네들이 언제 처리되냐면 렘 수면 동안에.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관련 있는 거야. 꿈꿀 때 감정과 관련된 기억이 활성화되고 뭐 저장이 된다는 얘기인가 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네가 낮에 더 많이 배우면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뭐지? 이렇게 좀 이동하는 거고 뭐 처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지? 뭔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뭐 양이 늘어난다. 이 정도를 일단 연상을 해보고 선지를 가볼게. 그래서 1번에 보면 뭐 이거 인트로는 이거지. 네가 더 빨리 잊어버려. 왜 잊어버려, 그지? 그 다음에 감정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그지? 감정 하나 예시일 뿐인 거지. 그 다음에 너의 기억 능력이 더 커진다. 이제 낮에 많이 배울수록 기억 능력 확장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 장기로 넘어가는 절차 단계를 뭔가 다 일일이 다 거쳐야 된다는 거잖아. 네가 그날 밤에 더 오래 잘 필요가 있다. 처리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가능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꿈을 더 많이 꾼다는 건 또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된 거라, 얘는 뭐 시간적인 개념이 안 떠올랐어도 뭔가 많이 하면 처리해야 될 양이 늘어난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적어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 있다면 뭐 선택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플러스 뭐가 되면 처리하는 시간도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를 보면 이제 언어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 그럼 여기가 3단계를 거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휘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청각 기억이라고 해서 그대로 써야겠다. 저기 청각 기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운동 능력, 그지? 세 가지가 있었고 각각 뭔가 다 다른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소라는 걸 줘가지고 여기서는 감정에 영향을 받은 기억이라는 거가 있었고, 뭐 이 정도 일단 한 다음에 뭐 추가 내용이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무슨 단계 무슨 단계, 그치? 뭐 그래서 얘는 저 정도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돼. 자, 146페이지는 있잖니. 두 개를 다 해봐. 자, 문제풀이 관점으로는 되게 쉽지. 왜냐면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수면을 뭐 간주한다 여긴다 해서 통념이 나왔고, 그럼 여기 역잡 있으니까 첫 문장 보고 바로 이거 딱 눈을 스캐닝해가지고 이거 딱 가면 되잖아. 여기 인용까지 나왔으니까 추제문이지 이거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 다음 보충 설명, 부연 설명 나가겠지 뭐. 그러니까 수면을 단지 다운타임, 쉬는 시간이라고 여겨.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두뇌가 셧오프 차단이 되고 몸이 휴식을 취하는. 일단은 공감은 돼요. 뭐 수면은 쉬는 시간 아닌가? 그런데 연구가 밝혀내기를 많은 되게 필수적인 과업들 또는 일들 수행이 되는 수면 동안에 그게 도움이 된다. 건강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이 걔네 최선의 상태로 기능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고, 잠자는 동안에 뭐가 일어난다니까 결국은
묘지는 수면하는 동안에 그냥 쉬는 게 아니다. 건강을 위한 또는 뭔가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수면 동안에 벌어진다가 주제인 거잖아. 그 1번이지, 답은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럼 이게 이제 학교 내신 지문이야. 시험 범위에 포함된.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조화를 해서 여기랑 일단 주제문 위치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부연 설명도 잘 보면 잠자는 동안에 뭔가 이런 걸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잠을 또 충분히 못 자면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는 게 뭐 기분 어떤 감정이나 기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게다가 라는 게 나오니까 계속 안 좋은 게 세 번째까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럼 좀 더 세분화를 하면 여기가 많은 일 벌어지는 거가 뭐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한 묶음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잤을 때 벌어지는 안 좋은 점들도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등분 정도 나눠서 구조화를 한 다음에 이제 내용 이해가 되고 어휘도 문제 동의어까지도 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상태야. 그럼 이제 얘가 첫 문제 딱 보면은 이제 구조가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내신 시험은 잘 보려면. 그럼 이거 위치도 이게 통념에서 실제 사실로 갈려있는 요 위치 중간에 중요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용 구조가 다 됐잖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거는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원화해서 두 번째 이제 문법도 살펴봐야 돼. 그치? 그 문법은 이제 내용하고 결부를 시키면 안 돼요. 따로 떼어서 문법 다시 한번 봐. 그러면 의미한 걸 찾아봐. 처음에는 뭐 이것도 뭐 문법이란 문법이 있으니까 해석상에서 다루는 거 아니야? 비무 A is B, regard A is B지 확인됐고. 근데 여기 하나 의미가 있는 게 관계 부사가 나왔네. 그지? 그럼 뒤가 구조가 완전한 구조가 나올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치사 써가지고 뭐 인 위치나 이런 걸로 가능하다. 그냥 위치는 틀리다.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in a rush to meet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전면과 묶여가지고 쭉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충족시켜야 되니까 수면을 줄인다. 문장은 수식어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었어. cut back on their sleep 이렇게 나왔는데 분사 구문이 나왔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as they think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얘를 뭐 의미는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잖아. 어쨌거나 접속사만 두 번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동사가 두 번 이렇게 나와도 되긴 하는 거잖아. 동사 여기 한 번, 여기 동사 여기 두 번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 그렇지? 얘는 저렇게 쪼갤 수도 있고 그럼 얘가 틀리는 경우의 수는 뭐야? 그냥 think하면 틀리는 거 아니야? 틀리는 경우의 수를 알아야지 맞는 것보다도. 그지? 왜? 이때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생각해. 그게 문제가 안 될 거라. 왜냐면 문제의 활동들이 훨씬 중요해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 넘어갔어. 그 다음에 research review 때 생각 가능한 명사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이런 건 이제 또 중요 문법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게 이런 거 있잖아. 이게 PP구나. 그래서 실제 문장의 동사는 얘구나. 그럼 얘 같은 경우 얘가 주어가 아니니까 복수 주어인 거잖아. vital task. 그러니까 오케이 헬프스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런 거 뒤에 있으면은 준동사 형태 헬핑에도 해석은 되니까 이런 거 안 되지. 동사 자리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캐리아웃이야. 그럼 요즘은 이제 학교 시험에서 또 이렇게도 많이 내대. 그러니까 뭐 있지 R 정도 되겠지. 이게 생략된 거니까 carried out이 되는 거고 또 학교 내 이거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내요. 이렇게 carried out 뭐 이렇게 연습 문제에서 만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잖아. 이거는 왜 틀려? 이거는 능동이지. 얘는 수동이니까 이거 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속더라고. 이런 느낌이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while you sleep. 뭐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속사니까 during한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during한데고. 그 다음에 hard work, forming. 여기 또 분사가 나왔지? 두뇌가 열심히 일해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얘도 그냥 뭐 동사 형태를 쓰면 안 되겠지. 준동사 자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병렬 구조니까 이건 가까우니까 뭐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 구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주격이랑 비동사 빼줘서 뭐 어느 거 채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enough sleep, pay attention, respond, 그다음 lack of sleep, cause 여기까지만 별거 없네. in addition
growing evidence show that 이거 생략 가능한 거고 수면 부족 지속적인 증가시킨다 위험 뭐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법도 한번 정리를 했어. 이원화 해가지고 내용 파악을 하고 어차피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내용을 알고 구조 알고 어휘 알고 주제문의 위치 알고 주제도 한글로 표현할 수 있고 뭐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한 장 인쇄물 준 거에서 첫 번째 거 관적어라고 써 있는 걸 한번 해볼게. 이걸 한번 해봐. 일단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 위는 없던 내용이잖아. 그치? 원문을 긁은 거지. 그 다음 이제 밑에도 살짝 뭐 여기 내용은 다르지는 않은데 뭐 약간 좀 새로운 게 좀 있는 거지. 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문제가 두 개가 있잖아. 어법이랑 그 주제 제목이 나왔는데 우리 학교 시험의 특징은 주제를 건드리진 않아. 대의를 바꾸진 않아.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그래서 빈칸 같은 게 없던 거를 붙여가지고 빈칸을 만들어 놓는 경우는 양 학교 다 있고 모든 학교가 다 있다고 보면 돼. 지금 오늘 준 것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 주제문은 좀 전에 우리 알았던 것처럼 통념진실해가지고 이 문장 주제문이긴 했었잖아. 즉 다시 말하면 수면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건강하고 뭐 기능 최선으로 잘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에서 수면이 중요한 이유 키투원 뭔가 핵심이지. 건강의 핵심. 숨겨진 핵심이라고 하니까 일단 가능은 한데 좀 아쉽긴 한 거지. 건강 얘기만 하고 기능 최선 뭐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불가능하진 않아. 일단 가능. 특히 그래서 1번이 그럴싸할 때 매우 중요해. 끝까지 다 보는 게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항상 학교 시험 문제는 물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한 거요. 상대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얘보다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답이 없는 거라고. 문법하고 달리 이런 내용은. 그다음에 이건 뭐 더 잠이 더 빠르게 드는 방법은 아니잖아. 3번은 이런 건 괜찮긴 하거든. 비지 나이트 하면 바쁜 밤이라는 게 두뇌가 막 바쁘게 돌아간다는 얘기인가 싶잖아. 근데 이거 진짜로 잠드는 거 대신에 일하는 방법이니까 진짜 깨워서 일하라는 얘기니까 무관한 얘기지. 그다음에 이거 기분, 수면 얘기가 자체가 뭐 기능 이런 건데 빠졌잖아. 보다 나은 기분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 뭐냐고. 잠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성공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라. 수면을 건너뛰라 해서 선지가 매우 쉬웠다. 그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된 거고. 그다음 문법을 보면 요거는 지금 보면 앞에 이거 외워야 되는 거지. devote, 뭐 dedicate, commit하고 apply 하면 A to B라서 이게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지. 이거 맞는 거요. 맞는 걸 표시를 하자. 그 다음에 the first thing 관계사절 묶으면 되잖아. 쫙 지우면은 주어가 복수잖아. 그러면 틀린 거지. A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C로 갔어. 우리 아까 봤던 거지. 이게 앞에 다운타임 있으니까 꾸며줘. 뒤에 완전한 구조 이미 완전한 구조 확인했잖아. 그럼 이거 맞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일부러 안 본 건데 비교급의 수식 much 같은 거 있잖아. even, still, far, a lot 뭐 이런 거잖아.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봤던 거지. 우리 직전에 봤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데 carried out이지. 왜냐면은 물론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어. 뭐 되게 많은 수의 필수의 일들이 수행을 한다. 가능한 거야. 수행한다. 뭘? 목적 없잖아.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동사는 얘였었잖아. 그냥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봤잖아. 그지? 열심히 일한다. 형성하면서 맞는 거지. 목적어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원문을 좀 더 어렵게 내면은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따라 스타일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분은 좀 쉽게 낸 셈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틀리게 할 수 있어. 여기다가 대타 하나만 관계사 한번 딱 써놓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리게 되는 거잖아. 그럼 동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완전 이제 앞에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다면. 근데 여기서는 저렇게 쓰면 많이 어색해 보이긴 하네. 그래서 얘는 맞는 거 일단. 그 다음에 지 같은 경우도 얼핏 보면 이게 맞아 보이긴 하거든. 왜냐면 주어가 lack of 렉이 단수니까 causes 아닌가 했는데 여기 이제 may가 있으니까 조동사라 원형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거의 개수는 4개. 오케이? 4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학교 시험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이게 총 6개잖아. 보통 예를 들어서 했는데 내가 보니까 6개가 맞는 걸로 나오는 거야.
답이 될 수 있어. 학교 시험은. 0개도 있어. 그지? 그럴 수 있어. 에이, 설마 6개 다 맞겠어? 이런 거 없다는 얘기요. 오케이? 학교 시험은 그렇게 나니까 실제 막 풀어서 해결해야 돼. 선택지 가지고 고르면 안 돼.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 볼게. 얘는 이제 여기 위치가 인트로 토픽이니까 처음부터 보자고. 그지? 수면하는 동물,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걔네가 정상적으로 반응 안 한대. 환경적 자극에. 부정이니까 표시해 줄게.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게. 수면을 하는 동물은 환경 자극에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뭐 일단 뭐 그럴 것 같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동물이랑 인간도 포함시키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좀 특이하게 원래 여기에 빈칸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시에 빈칸이 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open the eyelid 하면 눈꺼풀 들어 올리는 거는 뭐 동물하고 인간만 얘기하는 거 축소시킨 거잖아. 그래서 예시가 나왔고 예시 빈칸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총문장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지. 잠자는 애 포유동물 눈꺼풀을 들어 올렸더니 정상적으로 보지 않다더라. 그러면 지금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네가 잠자는 애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 이게 지금 환경 자극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반대로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정상적으로 반응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어라? 정상적으로 보지 못한다. 이게 이거잖아. 그럼 빈칸은 뭐야? 즉 다시 말하면 걔네들 눈동자가 뭐다라는 거 어쨌건 이 내용을 다시 동격으로 풀어준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잠자는 포유동물 눈꺼풀 올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이제 시각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색깔로도 맞췄어. 그지? 잠자는 애. 근데 환경 자극, 눈꺼풀 올리는 거 정상 반응 안 해, 정상적 시각 처리 안 해 해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도 계속 쓰는 게 완전 안 하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100% 기능을 못 판다는 거니까 뭐 일부 뭐 1%든 5%든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잠이 들었으니까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 시각 정보가 명백하게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등록한다, 레지스터란 말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시각 정보는 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뭐 하면서 이게 짧아지거나 약해지고 그게 다른 감각 체계에도 마찬가지다. 일반화까지 시켜주셨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요 이렇게 입 이렇게 있어. 두뇌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은 이 시각 정보가 시신경 여기 눈까지는 들어오는 거야. 여기 입력은 되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려면 요 시신경을 따라서 두뇌까지 연결돼서 이 정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처리가 돼서 여기서 뭔가라고 인지하는 건데 지금 get in이라는 거는 여기까지만 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처리가 안 되는 상태인 거지. 일부 이해되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시각 정보가 아까 잠깐 말로 했지만 레지스터란 말도 많이 쓰더라고. 그지? 등록된다는 게.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말 자체는 저렇게 들어왔는데 자극을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된다? 역시 뭐 이렇게 뭔가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여간 뭐 정상적 처리가 안 돼. 좀 더 추가되는 게 뭔가 변형이 된다라든지 뭔가 변형은 좀 그렇다. 숄튼이나 위크니까 그 약화가 된다. 약화 정도로 생각하면 약해진다 정도까지 본 상태에서 답은 바로 낼 수 있어. 이 정도면 예시가 나와서 봤잖아. 그러면 일단 리커버는 아닌 게 리커버는 회복한다는 게 손상이 돼야지 회복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눈이 손상된 적은 없어. 회복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뭐 잠에서 깬다는 얘기라고까지 할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눈이 더 잘 본대. 자고 있는데 그지?
눈이 기능적으로 장님인 상태다. 정보 처리가 안 되니까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눈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깨어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눈이 시각 정보 처리 못 한다며. 그래서 선지가 어렵지 않았다. 3번. 그래서 기능적인 장님 상태인데 좀 더 가볼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서 본 거구나. 지금 뭔가 많이 본 듯한 느낌. 자극이 등록은 돼. 똑같은 얘기야? 여기까지. 그런데 또 똑같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을 깨우는 걸 실패. 깨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여기까지는 얘는 크게 흐름상 여기 일단 하나 나눠줘. 이렇게 쭉. 내신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상태를 perceptual disengagement, 지각 이탈이라는 표현을 준 거야. 지각 이탈이라는 게 그럼 이런 거 왜 일어나는 거냐? 아마도 수면을 보호하려는 기능을 도와줄 거다. 아, 수면 보호구나. 그러니까 전체 주제하고는 조금 여기는 좀 협소하긴 한 거지. 즉, 잠자는 동물 경우에는 저런 외부 자극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데 그걸 지각 이탈이라고 하고 그것의 기능은 수면 보호,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저자들, 뭐 글 쓰는 사람들은 카운트 A에서부터 A를 여기다 간주하다요. 그 지각 이탈을 여기지 않아요. 이 수면 그 자체 정의의 일부로서. 왜냐면은 얘는 수면을 보호하는 거지 수면 자체는 아니지 않냐? 라고 일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수면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중부정을 써줘요. 그 지각 이탈이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각 이탈은 그 수면의 정의에는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 필자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부 이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야 그럼 이거 지각 이탈 없으면 수면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럼 얘는 수면의 영역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더레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들 인간 포함해서 이 졸림이라는 중간 단계를 사용해. 그러니까 완전 수면 아니고 졸림, 우리 보통 수업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거 얘기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derive,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 수면의 혜택을 이끌어내요. 두뇌 휴식도 있으니까. 완전한 지각 이탈은 없이. 그럼 지각 이탈이 일부 이탈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졸리면서 수업할 때서 말은 들리잖아.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야, 너 졸았지? 그럼 아닌데요? 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느낌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꾸벅꾸벅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주제 자체는 이쪽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또 어디에서도 소재가 있었냐면 철새 같은 경우에는 며칠 밤을 계속 날아가잖아. 잠도 안 자고. 근데 걔네들이 잠자면서 한쪽 눈을 감고 수면을 반 정도, 반구를 휴식을 취하는데 반수면 상태. 그 다음에 다음날은 이쪽을 감고 이렇게. 이해되니? 수면의 이점은 취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냥 기계적으로 막 날아가면서 잔단다. 절반 정도. 조류 같은 게 철새는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해봐요. 또 뭐 유학문인데 이건 동방꾸역구였는데 자, 개인들이 지각 개체라고 해야 되겠지? 지각 이탈을 경험을 한다고. 그 지각 이탈에서 환경 자극은 액날리지니까 수용되는 거지. 들어오잖아. 아까 레지스터 됐는데 완전 처리되진 않아. 그 일부 처리가 되긴 했는 거였잖아. 수면 동안에는. 그래서 그게 앞내용 전체가 되겠지? 허락을 한다고. 이 휴식에 대한 허락을 해줘. 뭐 없이 완전하게 잠에서 깨는 거에서 요거 괜찮지. 근데 사실 여기는 좀 선지가 좀 구려. 그래가지고 쉽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완전 잠 깨는 거 없이요. 그 다음 이제 동물인데 인간 포함 동물은 이런 졸림이란 중간 상태를 활용을 한다고 수면의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하면서 부분적인 인식을 retain, 보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게 졸림 상태를 끌어내서 1번이 답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이제 시각화라는 개념이 뭐냐면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상상을 얘기하는 거, 상상하는 거, 비주얼라이저란 말 많이 나오는 거, 시각화라고 써있는데 상상하다라고 이해해도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게 파셜이라는 게 부분적인인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부분에 치우친 편향적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공정, 불공정해 할 때 임파셜 하면은 이게 공정한이잖아. 이게 사실 공정한이잖아. 이거는 약간 좀 전혀 다른 의미를 준 거지. 이건 뭐 언더스탠딩이고. objective는 뭐예요? 객관적인이잖아.
카운터파트는 우리 상대방이지? 나에 대항하는 부분 적수도 되고 균형 잡혀 있는 컨디션 조건 편향, 이게 원사이드든 일방적이냐 한쪽 방향으로만. 그래서 뭐 선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뭐 이런 느낌이었다.